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현대차 아이오닉5가 일본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 전문가들이 현대차 아이오닉5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의 항속거리가 토요타의 BZ4X나 닛산이 아리아보다 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오닉5와 직접 경쟁차가 되고 있는 토요타의 BZ4X와 닛산이 아리아의 특징을 간단히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닛산은 카를로스 곤 전임 회장 재임 시절인 2010년 팽창 성장하기 위하여 닛산 파워 88이란 중기 경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의 전기차 리프를 만들어 16년까지 100만 대를 판다는 야심적인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닛산의 해외 영업맨들이 리프를 팔기 위하여 개인 고객보다는 국가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충전소 문제, 정부 지원 미비 등 한마디로 시대를 잘못 만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21년이 되어야 목표했던 대수의 반 정도인 50만 대를 팔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팽창 성장을 하려 했던 닛산은 어려움에 빠졌고 구조조정을 현재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닛산을 재건하는데 핵심 차종으로 개발한 것이 아리아라는 전기차입니다. 아리아는 닛산 주도로 개발한 CMF EV라는 플랫폼으로 개발되는데 이 플랫폼은 르노와 미쓰비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SUV 전기차를 추구하고 있는 아리아는 앞뒤의 모터를 치밀하게 컨트롤하여 안정한 주행을 실현하는 4휠 드라이브의 eForce 기술을 세일즈 포인트로 선정하여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어는 아이오닉5보다 훨씬 작은 편입니다. 아이오닉5, 아리아 둘 다 두 가지 용량의 배터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아와는 아이오닉과 비슷한 용량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리아의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5보다 11kWh가 많은 66kWh입니다. 차량 제어는 작은 편이지만 많은 배터리가 탑재되다 보니 아리아의 차량 중량은 아이오닉5보다 50kg 더 무겁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 심사치인 WLTP 기준 항속거리는 아이오닉5가 498km로 아리아보다 28km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은 60만 원이나 쌉니다. 한편 토요타는 세계 최강의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로비도 해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서둘러 첫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바루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가 BZ4X입니다. 재원 측면에서 토요타의 BZ4X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보다 전장과 전고가 크지만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5 대비 150mm나 짧습니다. 여기에는 양사가 지향하는 상품 컨셉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토요타차를 보유한 기존 고객들이 전기차로 바꿔 타도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SUV 스타일을 유지하고 최저 지상고를 가능한 한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등 성능과 관련하여 무리한 항속거리 증대보다는 배터리의 내구성, 안전성과 코스트를 중시하여 개발했습니다. 토요타의 오랜 상품 개발 특징인 80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만든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 GMP 플랫폼으로 배터리 차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상품 컨셉을 추구하였습니다. 새로운 거주 공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휠베이스를 동급 최대로 하였고 800V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크로스 기준 아이오닉5가 72.6kWh이고 BZ4X가 75kWh로 BZ4X가 약간 큽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은 아이오닉5가 20kg 정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속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당연히 토요타의 BZ4X의 항속거리가 더 길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국토교통청 심사치를 기준으로 하면 아이오닉5가 59km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아이오닉5가 81만 원이나 쌉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97년부터 운영하면서 배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토요타나 전기차를 일찍부터 개발하였던 닛산 대비 현대 아이오닉5가 경쟁력 있는 항속거리를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비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인버터에 사용되는 파워 반도체 소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모터, 감속기, 인버터로 구성되는 EXL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엔진이 동력을 트랜스미션을 거쳐 X로 전달하여 바퀴를 구동하게 하는 것처럼 전기차에서 엔진의 동력 대신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합니다. 인버터는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하게 하는 기능과 함께 모터의 속도나 토크도 제어하는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버터에 사용되는 파워 소자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IGBT, 절연 게이트형 바리포라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테슬라의 초기 모델 S에도 이 IGBT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모델 3를 개발하면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차 용도로 실리콘 대신 탄화교수라고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전비 향상이 이점이 있게 됩니다.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에 의하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탑재하게 되면 실리콘 IGBT에 비해 인버터 에너지 소비량을 69%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차량 전체로 보면 7.6%의 에너지를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도 이 실리콘 IGBT 대신에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를 탑재하면서 IGBT를 탑재한 인버터에 비해 항속 거리를 5% 이상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5의 인버터는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가 공급하고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은 인피니온사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오닉 5 외에도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아의 EV6, 제네시스의 GV60에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탑재한 인버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인버터를 소형화하여 경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 3가 모델 S 차량 대비 작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소형 경량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에서 독일이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실리콘의 IGBT 칩을 탑재했었습니다. 모델 S의 인버터는 원통형으로 감속기 커버를 포함한 질량이 24.9kg으로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델 3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개발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모듈을 변경하면서 인버터 중량을 3.9kg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델 S 대비 엄청난 경량화를 실현하였고 최적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의 속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폭스바겐 ID3의 인버터는 실리콘 IGBT를 탑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5의 인버터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모델 3의 인버터는 아이오닉 5보다도 작은 편이고 그 기판 레이아웃도 좀 더 세련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거 경험에서 보면 현대차, 토요타, 닛산은 전기차를 개발할 때 분명하게 17년에 양산한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하여 분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차는 테슬라 모델 3 타입을 따라했고 토요타와 닛산은 따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의 장점을 보았고 일본 업체들은 테슬라의 높은 코스트 구조를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일본 업체들은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실리콘 IGBT에 비해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최근 고급차 브랜드 전기차를 중심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렸던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전략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2020년부터 인버터 등의 실리콘 카바이드를 적용할 방침이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내세워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편입니다.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요타의 방침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발자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에는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방열기구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타원형편을 이용한 순행기구로 냉각수를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방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인버터의 방열핀과 테슬라의 것과는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나게 보입니다. 핀의 방향을 하나씩 미세하게 조정한 것이나 최적한 핀의 배치, 단면 형상 디자인은 열 해석 시뮬레이션에 뛰어난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높은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니오를 비롯한 업체들은 테슬라 키즈를 꿈꾸고 있고
폭스바겐, 볼보는 테슬라의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차는 일본 업체들보다 앞서 테슬라의 장점을 빨리 받아들이고 현대만의 독특한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스피드와 플렉시빌리티는 현대차, 기아의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서 긴 항속거리,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판매의 1%도 안 되는 일본의 전기차 시장 환경에서 어느 정도 아이오닉5를 팔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